반갑습니다. 언어와 매체 두 번째 강의 국어의 탐구와 활용해서 의문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의 이해. 자, 의문은요,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그리고 1학년 국어 의문의 변동 단원에서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문의 개념. 의문이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 단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별해준다? 뜻을 구별해준다. 어떤 단위이다? 소리의 단위이다 라는 것에 주목하시면 되고요. 예를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자, 예에 제시된 불, 뿔, 풀 세 단어에서 뜻을 구별해주는 요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비읍, 쌍비읍, 피읍에 있죠. 다음, 곰, 감을 보시면요. 이번에 곰과 감에서 뜻을 구별해주는 요소가 어디 있습니까? 모음 오와 아에 존재하죠.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분리되는 소리를 확인했는데요. 비읍, 쌍비읍, 피읍, 오, 아. 이들은 모두 의문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의문의 종류는요, 크게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분절 의문은 실질적으로 소리값이 나뉘어 분리되는 의문을 말하고, 반대로 비분절 의문은 소리값이 나뉘어 분리되지 않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분절 의문은 그래서 음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비분절 의문은 운소라고 부르기도 하네요. 자, 분절 의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의 자음과 모음, 그리고 자음과 모음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반모음,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비분절 의문은요, 여러 가지 요소가 존재할 수 있지만 현대 국어 표준어에서는 장단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장단만으로 인정하고 있는 단어의 예, 눈, 길게 발음하는 요소에는 이렇게 장음 표시가 붙어 있죠. 말, 이렇게 소리의 길이로 우리가 의미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어의 분절 의문 중에서요, 자음 체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도표가 나와 있죠.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요, 일단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조음, 음을 만드는, 발음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조음 위치에 따라 입술 소리, 양수음, 잇몸 소리, 지조음, 센 입천장 소리, 경구개음, 여린 입천장 소리, 영구개음, 목청 소리, 후음,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조음의 방법으로는요, 파열음, 음을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마찰음, 그 다음에 파열음과 마찰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파찰음,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고요. 이들의 음도요, 역시나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3가지로 각각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음에서 울림소리가 존재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울림소리는 크게 비음과 유음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유음 하나, 리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비음이 되겠습니다. 비음은 코를 막고 발음을 해보면 이들 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오기 힘들더라라는 것을 수업 시간에 확인하기도 했었죠. 자, 이 자음 체계표를 한 번에 기억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바다, 가자, 서해, 누구랑? 마누라야, 이렇게 기억을 하기로 했었죠. 자음 체계표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겠지만 이 표가 머릿속에 그대로 입력이 돼 있을 때 빠르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모음 체계표입니다. 그러면 국어의 모음 체계에서는 왜 단모음만 존재를 할까요? 네, 이중모음은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체계표를 그려 놓을 수가 없어요. 고정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의 의문 체계에서는 단모음 10개만이 체계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번에도 기준이 중요한데요. 혀의 앞뒤,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이 3가지 기준에 의해서 모음 전체를 분류를 하고 있죠. 기준을 잘 봐두셔야 되겠네요. 혀의 앞뒤에 따라서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있으면 전설모음, 앞전자가 들어있죠.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에 있으면 후설모음. 그리고 입술 모양이
평평한지 둥근지에 따라서 평순과 원순으로 각각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혀가 높으면 고모음, 혀가 낮으면 저모음, 가운데 있으면 중모음 이렇게 위치하는 것으로 분류를 해보면 자, 이런 체계표가 나오는데요. 이 체계표를 우리가 기억하는 방법은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키, 위, 제, 외, 해, 금, 붕, 조, 이렇게 기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음운에 대해서 살펴본 이유는요. 다 음운의 변동을 학습하기 위함인데요. 음운의 변동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면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되겠습니다. 교체는요, 말 그대로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걸 이야기합니다. 교체라고 하기도 하고요. 대치라고 부르기도 하죠. 교체에는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동화, 모음동화, 구개음화가 있고요. 우리 교재에 빠진 부분으로는요, 네, 된소리 대기도 존재하죠. 네, 돈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는 우리가 경음이라고도 부르니까 경음화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부분이 빠져 있고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탈락에서는요. 자음군 단수나 우리가 겹받침일 때 하나의 자음으로만 발음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라고 해서 음절의 끝소리와 자음군 단순화를 혼동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교체에 해당하고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는 리을 탈락, 히읗 탈락, 모음에서는 으 탈락 등이 있죠. 다음 첨가에는요. 니은 첨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역시나 빠진 부분이 있는데 네, 반모음 첨가가 있죠. 반모음 첨가는 표기에는 반영이 되지는 않지만 역시 첨가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축약에는 거센 소리 대기도 있고요. 역시나 이 부분도 빠진 것이 모음 축약. 그래서 음절이 축약되는 모음 축약이 존재하기도 하죠. 이렇게 음운의 변동 4가지 큰 틀의 유형에서 각각의 음운 변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시면 어떤 문제를 접하게 되더라도 금방 풀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학습한 개념을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기를 참조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라고 돼 있죠. 보기에는 우리가 좀 전에 확인을 했던 모음 체계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 기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우를 발음할 때에는 으를 발음할 때에 비해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를 발음할 때는 으를 발음할 때 그 차이는 뭡니까? 네, 입술 모양에 있죠. 입술이 평평한가, 입술이 둥근 것인가로 나뉘었으니까 으는 우보다 더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요? 네, 입술을 더 동그랗게 오므려야 되겠죠? 네, 그럼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서 발음을 해야 됩니다. 오므려야 하고요. 자, 다음 에 볼까요? 에를 발음할 때는 아를 발음할 때보다 라고 했으니까 에와 아의 차이는 어디에 있나요? 네, 혀의 제곱점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의 차이죠. 그러면 아보다 더 앞쪽으로 당겨서 발음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혀의 최고점을 뒤에서 앞으로 오니까 앞으로 당겨야 하고요.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이 중모음의 에를 발음할 때는 저모음의 에를 발음할 때보다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 네, 혀의 높낮이에서 차이가 있죠. 그럼 혀의 높이를 조금 더 높여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혀의 높이를 중간으로 높여서 발음해야 합니다. 높여야 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항은 음운 변동에 관한 것이네요.
기역부터 미음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보기에서 찾으시오 라고 돼 있죠. 두 단어가 주어져 있고요. 여러 번의 음운 변동이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의 어떤 원칙이 적용이 됐는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혼이불에 티읕이 디귿으로 변했죠. 이거는 어떤 원리입니까? 음절의 끝소리 대표음으로 발음되더라 라는 거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니은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번에는 이불에 니은 소리가 덧나서 니불로 발음이 되죠. 그럼 이것은 니은이 첨가가 됐네요. 니은 첨가. 자, 마지막으로 니은이 첨가되면서 니은 소리 이 비음 때문에 앞에 있던 음절 말에 디귿이 비음으로 소리가 나서 니은으로 변하죠. 네, 니은을 만나서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으로 변하더라. 이것은 비음화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를 볼게요. 닭하고를 발음할 때 리을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리을 기역으로 우리가 겹받침이던 것이 기역으로 변했죠. 이때는 자음군이 등장한 거니까 자음군 단수나 간단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음에서는 변한 기역 자음이 뒤에 나오는 히읗을 만나서 이 두 음운이 합쳐져서 키읔 하나의 음운으로 소리가 나죠. 어떤 원리이다? 네, 거센 소리 대기. 이렇게 해서 5가지 원리를 우리가 모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학습할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